네, 발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UPS, 배터리 그리고 STS라는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박재용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즉 미래의 데이터 센터죠. 저희 주제와 같은. 그래서 저희 슈나이더가 현재 데이터 센터에 많은 제안과 그리고 실제 공급을 하고 있는 갤럭시 UPS의 고효율 운전 방식인 이 컨버전 모드에 대해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퓨처 오브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미래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 주요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많이들 말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 그 말은 즉슨 이제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악영향이겠죠. 현재 그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로는 효율성, 비용이랄지 또는 서비스랄지 이런 생산 속도 등의 어떠한 최적화 방법을 통해서 이제 투자 수익을 최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적응성입니다. 적응성.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를 할 때 예전 과거의 기술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 20년 뒤에 미래에 대한 설계를 미리 예측하고 미래의 설계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을 말하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복원성입니다. 어떠한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이 발생한다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의 시스템이 잘 적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가장 눈여겨보고 현재 저희 이번 세션 그리고 이번 트랙의 주제처럼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단어가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지속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탄소 배출량 측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CO2,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이 현재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규율을 따르는 회사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숙제가 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줄이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데이터 센터, 즉 이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저희 슈나이더 제품들 중에 저희 UPS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UPS의 탄소 배출에 대한 프로파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았을 때 삼성 UPS는 원자재 공급 생산부터 해서 실제 제조 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CO2 배출량이 약 1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설치하고 운송하는 데는 1% 정도밖에 남짓합니다. 그럼 나머지 87%는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UPS라는 제품을 365일 24시간 사용을 하면서 사용되는 전기 사용료가 되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이런 CO2를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결국에는 이 UPS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의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라면 이 CO2 함유량, 즉 이러한 비효율적인 것을 최대한 낮추고 얼마나 높은 효율성을 보내주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지속 가능성을 위해, 즉 이제 탄소 배출량을 낮추기 위해 슈나이더 UPS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점을 해왔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갤럭시 VS라는 현재 소용량 UPS가 있습니다. 이 UPS는 과거에 갤럭시 5500이라는 제품을 대처하게 되었는데요.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무게 차이가 거의 2배가 납니다. 현재 나오는 동일 용량에서 갤럭시 VS가 250kg라고 하면 과거의 동일 용량 UPS는 500kg입니다. 그 말은 즉 원자재의 수량을 줄이고 그만큼의 그런 것들에 생산하는 에너지를 세이빙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갤럭시 VL 500kW와 한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전 모델은 갤럭시 7000 UPS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무게도 무게지만 실제 설치 공간이 2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그 말은 이제 UPS가 차지하는 데이터 센터의 공간을 줄여서 어떠한 건축이랄지 아니면 이 공간을 다른 더 생산적인 곳에 활용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슈나이더 삼성 UPS의 75%가 이제 그린 프리미엄이라는 이제 서티를 받아가지고 실제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이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UPS가 저희가 10년이라고 내구성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정 온도와 이제 관리된 환경에서는 저희가 15년의 내구성을 보장드리고 있어서 기존 10년만 사용할 수 있는 UPS를 저희 내구성을 15년까지 늘려서 더 많은 이런 에너지를 세이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탄소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전기 사용량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UPS는 각각의 뭐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뭐 절대적인 이제 효율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V 시리즈는 이제 UPS의 고효율 운전 모드인 이컨버전 모드로 개발해서 기존 이중 변환 모드 대비 약 3% 이상의 높은 효율을 개선하였고 이중 변환 모드와 동일한 출력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슈나이더는 뭐 소용량 단상 UPS부터 대용량 삼상 UPS까지 다양한 UPS 라인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앞에 보이는 갤럭시 V 시리즈는 이제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맞춰 10kW부터 최대 1.5MW까지 넓은 용량대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뭐 TCO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오펙스에 초점을 맞춰진 고효율 UPS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갤럭시 V 시리즈는 고효율 모듈형 UPS로서 오펙스에 중점을 두다 보니 중소형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대형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상업 시설, 빌딩, 병원, 공장, 제조 라인 등 IT 분야뿐만 아니라 논 IT 시설에서도 높은 가용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부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데이터 센터 또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삼상 UPS를 수년간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아쉬운 부분이겠죠. 바로 기존 그리고 일반적인 UPS 모드인 이중 변환 모드 UPS로 사용했을 때 절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열 손실로 인한 매달 낭비되는 그런 높은 전기 요금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멈춤 없이 사용되는 UPS를 10년 이상 사용했을 때 소비되는 비용들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전기 요금이 전체 어떠한 메인터넌스와 그리고 기타 수반될 수 있는 비용들을 중에서도 전기 요금이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매년 전기 요금이 오르다 보니 이 비용까지도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비되는 비율이 빙산의 일각과 비슷하여 이 장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제 빙산의 일각은 숨겨진 부분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UPS를 선정하고 그리고 사용하였을 때 발생되는 비용도 이 보이지 않는 비용이 저 위에 보이는 쉽게 보이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UPS 초기 투자 비용인 카펙스가 수명 연한 동안 사용했을 때 거의 TCO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 운영 시 발생되는 오펙스가 전체 TCO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TCO에서 50% 이상이 결국에는 운영비 오펙스에 포함되는 전기 요금이 되며 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이가 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좀 효율적인 슈나이더 일렉트만의 그런 고효율 운전 모드인 이컨버전 모드를 개발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컨버전은 데이터 센터의 주요 부하의 전원 보호 기능과 지속 가능성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슈나이더 갤럭시 V 시리즈만 이 컨버전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 최대 97%가 아닌 99%의 효율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출시 당시 이 컨버전의 이코라는 문구를 저희가 대문자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러한 표기는 이 컨버전 모드를 많이들 아시는 에코 모드랑 혼동되게 되었어서 저희가 슈나이더는 이제 2022년 1분기부터 이 컨버전의 표기 방식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에코 모드는 이제 낮은 보호 기능과
그리고 뭐 기술적인 이점이 없는 매우 기본적인 모드이기 때문에 뭐 이 컨버전 모드는 에코 모드와 차별화되어야 된다는 저희의 결정으로 이 이름을 변경이 되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코 모드 철자에서 대문자 에코를 앞에 보이신 것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이름인 이제 이컨 버전은 보다 뭐 현대적이고 실제로 뭐 읽고 발음하기 쉬우며 에코 모드와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특허받은 이컨 버전 갤럭시 V 시리즈는 결론적으로는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환경 친화적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효율 운전 모드 이 컨버전 모드에서 간단히 뭐 특징을 소개해 드리자면 이중 변환 모드와 동일한 클래스 1의 출력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는 공인된 기관의 유예를 통해서 테스트되고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99%의 효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력 소스에 이상이 있더라도 더블 컨버전 모드와 동일하게 배터리 모드로 절제 시 0ms 무순단 절제가 가능하며 이 컨버전 모드에서도 지속적으로 배터리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버터가 고저파 필터 기능을 하여서 입력 고저파 함유량을 낮춰주고 그리고 역률 보상 기능을 지원하여 높은 입력 역률을 제공하며 이정 변후와 동일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UPS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이 컨버전 사용에 대한 에너지 절약 수치를 직접 확인도 할 수 있으며 이 컨버전 모드는 뭐 데이터 센터에 이런 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논 IT 그런 세그먼트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한 고효율 운전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모드는 저희가 2014년 뭐 갤럭시 VM이 출시되면서 사실 나오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도 실제 이 컨버전 모드 고효율 운전 모드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 뭐 적용을 한다든지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뭐 벌써 8년이 지났죠. 8년간 이제 사이트에서 이러한 경험을 축적하면서 지금은 이제 좀 더 이 모드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 데이터 센터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2014년 이후 그 이후에 2016년 갤럭시 VX 그리고 2019년에는 갤럭시 VS 그리고 2021년에는 갤럭시 VL을 출시하고 거기에 이 컨버전 모드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저희가 뭐 8년 동안 갤럭시 V 모든 라인업이 완성이 되고 이 컨버전 모드도 모든 라인업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했지만 2013년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실제 그런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산업군에서도 이 고효율 운전 모드가 적용 가능함을 검증하고 완료하였습니다. 사실 뭐 덴마크나 뭐 프랑스, 인도 등의 나라에서는 이제 뭐 이중 변환 모드가 기본 모드가 아닌 이 컨버전 모드를 기본 디폴트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다른 나라들은 이미 이런 탄술 배출량 감소에 앞장을 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UPS 사용자들이 이제 이러한 이 컨버전 모드, 즉 고효율 운전 모드를 에코 모드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출력 보호의 안정성이 낮은 모드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몇 장의 슬라이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컨버전 모드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중 변환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와 어떠한 차별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중 변환 모드입니다. 이중 변환 모드는 이제 PFC 정류기를 통해서 그리고 인버터를 통해 안정적인 출력 전원을 부하에 공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PFC 정류기에 의해 낮은 고저파 전류량을 높은 입력 역률과 함께 높은 입력 역률을 보정합니다.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무순단 절체 및 뭐 클래스 1이라고 하죠. UPS의 출력 성능을 나타내는 그런 출력 성능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최대 97%의 효율을 제공하는 안정적인 UPS 운영 모드로 지금까지 일반적인 UPS의 기본 운영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 모드입니다. 에코 모드는 이제 바이패스 스위치를 통해 출력 전원을 이제 부하에 공급하고 이때 인버터는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 전압은 한전의 전원 품질에 따라 변동되며 부하에서 발생되는 전류에 대한 악영향도 이제 업스트림 계통에 영향을 주고 노출이 되게 됩니다.
에코 모드는 이제 클래스 1이 아닌 클래스 3의 낮은 UPS 출력 성능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에코 모드를 실제 시장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출력 성능을 제공하지만 99%의 높은 효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컨버전 모드입니다. 이컨버전 모드는 이중 변환 모드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에코 모드의 장점만 가지고 온 모드로 99%의 높은 효율과 함께 무순단 절체 및 클래스 1의 UPS 출력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컨버전 모드는 에코 모드와 동일하게 바이패스 스위치를 통해서 부하의 이제 99%의 효율을 전원을 공급하는데, 이때 에코 모드와 차이는 인버터가 오프가 아닌 온 상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출력 전원 공급에는 이제 이상이 없고 인버터가 액티브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률과 그리고 고주파 함유량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버터 이 컨버전 모드는 이제 인버터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항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이 컨버전 모드, 이중 변환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의 특장점들을 뭐 성능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컨버전 모드에서는 이제 높은 전력 품질이죠. 여기 뭐 클래스 1 그리고 높은 효율 99%의 효율, 즉 이제 더블 컨버전 모드와 에코 모드에서의 장점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이중 변환 모드와 이 컨버전 모드를 비교를 해 보면 이중 변환 모드에서의 주요 단점은 바로 많은 양의 전력량을 소모한다는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출력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1% 내로 유지하기 위해 이 UPS는 이제 많은 전력량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최대 효율이 약 96에서 97%까지로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에코 모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에코 모드의 출력 품질은 클래스 3 등급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또는 이제 높은 품질의 전원 공급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모드입니다. 이 컨버전의 안정성은 이제 높은 효율이 안정성과 이제 이러한 뭔가 높은 효율이 의심스럽다면 뭐 저희 UPS에서 원하는 시간과 뭐 요일에만 먼저 사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이중 변환 모드 사용 대비 이 컨버전 모드가 사용자의 어떤 추가적인 이점을 제공하고 그리고 정말 안전한지를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슈나이더 트레이드오프 툴을 사용해서 이중 변환 모드 대비 이 컨버전 모드를 사용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그런 TCO와 그리고 탄소 배출량을 낮출 수 있는지를 계산하여 나타내주고 이것을 뭐 검증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이 컨버전 모드가 에코 모드와 같아 보이고 안전하지 않은 UPS 운전 모드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는 이제 미래의 데이터 센터, 즉 이제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컨버전 모드, 즉 UPS의 고효율 운전 모드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하며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